예, 영상 켰습니다. 그리고 짐벌도 켜고요. 뭐, 날씨, 와, 진짜 좋네요. 아, 이런 날씨, 안개도 좀 끼고, 8시 반 31분. 오늘 이제 일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에, 오늘 여기서 여기 가베 여기 한 바퀴 돌고 나오면 한 6km, 그리고 나와서 그냥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10시가 채 안 돼서 아마 다시 이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길 따라서 쭉 가면 아마 이쪽이 남파랑길하고 중복되는 길일 겁니다. 오늘 가다 보면 이제 남파랑길 무슨 전망대도 있고, 일단 명사까지, 저게 뭐 장작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젖었어야 어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제 어느 버스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명사, 다음 주 해금강까지 가면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가볍게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일단 해금강까지는 뭐 죽으나 사나 고현 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옥포나 이쪽 연초 쪽으로 가는 버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명사, 다음 주 해금강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만약에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조라 쪽에 리베라 호텔에서는 그 옥포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옥포 쪽으로 가는 버스. 그 옥포 쪽으로 가서 옥포에서, 그러니까 아까 거제 소방서 그쪽에서 2,000원 버스가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2,000원 버스가 서니까 그쪽까지 가가지고 2,000원 버스를 타고 가면 되니까 저기 한 뭐 2시간 정도 시간을 번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좀 여유롭게 이제 그 일정을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능포까지 가서, 그러니까 저기 구조라에서 오늘 다음 주 해금강, 그 다음 주 구조라 쪽에 그 리베라 호텔, 그 다음 주 저기 장성포, 능포, 옥포 쪽에 능포, 그 다음에 관포, 다시 관포, 그 다음에 송정,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8번 남았습니다. 8번.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이고 하니까 뭐 이제 오늘같이 비가 와서 뭐 일정을 소화를 못 한다든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뭐 다른 어떤 그 급한 어떤 일정이 있거나 해가지고 뭐 좀
뭐랄까요, 일정을 하루 한 번 정도는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외에 는 이제 뭐 아따 근데 좋긴 좋네요. 야, 근데 아마 다음 주는 기온이,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면은 16일이니까 뭐 오늘보다 한 3, 4도 정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그 다음 주, 그냥 2주 후가 되면 아마 뭐 본격적인 어떤 좀 겨울 추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흘 전인가가 입동이었으니까. 근데 뭐 11월까지, 근데 남부지방이니까 솔직히 뭐 좀 춥다고 느끼긴 합니다만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뭐 돌아다니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조건이죠. 아무튼 뭐 일단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터리를 하나 더, 그것도 2만짜리를 두 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좀 보고 그 S22 이상으로 해요. S22 아니면 뭐 22 울트라 아니면 S23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좀 괜찮은 단말기가 있으면 어디 좀 또 구해가지고 단말기를 두 개를 들고 다니면 그것도 이제 훨씬 더 좋죠. 배터리 두 개에 단말기 두 개를 들고 다니면 아무튼 조그마한 폭우, 산죽나무, 아무튼 일단 일정을 그러지만 않으면 올해 그냥 딱 그 12월 28일이 마지막 일요일이더라고요. 딱 그때가 일단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날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 지맥해가지고 그 거제대교 그 이름이 무슨 시배산이었나 무슨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거제대교 쪽부터 장성보까지 가로로 횡단하는 그 코스가 있고, 또 저 장목에 저 위에서부터 저기 뭐 망산, 남부면 망산까지, 아마 오늘 망산 쪽으로 가나? 뭐 아무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요 위쪽으로 어디 갔다가 쭉 돌아 나와야 되네요.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쭉 한박금스테이.
아무튼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약간 좀 빡빡하게 일정을 운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하고 있죠. 고향까지 안 가도 되니까 좀 더 최소 뭐 1시간 반 정도는 더 여유가 있죠. 제가 이때까지 6시 55분 18시 55분 버스를 타고 항상 왔으니까 7시까지는 뭐 6시 반까지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좀 일찍 이제 일정을 마친다든지. 제가 어제 댓글로도 남겼습니다만 일정표를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고향이 아까 말씀드린 송정 이목로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니까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79년도 2월 달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마산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숨을 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 그 저수지 이름이 이목저수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일주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연초호고, 이목저수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 연초호수 그 조금 위쪽에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목저수지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연초호수입니다. 연초호수. 그러니까 이제 연초호수가 그때 이제 생겼는데, 그냥 생긴 이유가 이제 뭔고 하니 그 당시에 이제 삼성하고 옥포 대우가 조선소를 이제 막 한창 이제 짓고 있는 때였죠.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공업용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 그 공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연초호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그것 때문에 숨을 든다 해가지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마산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갔고, 79년 2월.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에서 마산 가는 걸 좀 많이 만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래 뭐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학교 2학년 올라가던 해였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읍내 쪽으로 그냥 나가라. 그냥 아까 보시던 그러니까 연초면 쪽, 그쪽이 이제 조금 그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권유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다 뿌리치고 마산으로 이제 결단을 내리고 가신 거죠.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마산, 지금 하포동이죠. 지금은 하포동. 그 6호강, 그러니까 79년 그때 당시에는 그 6호강령도 없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그것도 아주 많은 기억은 아닌데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육고광장이 생긴 게, 그게 81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산에서 그 당시에 전국체전을 했거든요. 그 횟수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63회 전국체육대회 해가지고, 마산에서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마산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70년대 초부터 어차피 뭐 수출 지역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마산이 쭉 발전하고 인구도 계속 늘고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네요. 내려가서 해안가 쪽으로 해서 그래 이제 어차피 길은 다시 만납니다. 2022 어린이 바다숲 생태학습장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사유재산 불법 침범, 통행 차량 및 일반 통행을 금지합니다. 에이씨, 여기거든요.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냥 가볼까? 경쟁 및 토지 사용 금지. 바다숲 생태학습장. 근데 뭐 굳이 그래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에이, 사유재산 침범 어쩌고 하는데 그냥 뭐 차량은 좀 몰라도 걷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써놨는데 뭐 들어가는 건 조금 찜찜하네요. 이게 뭐 초점을 뭐 그리고 일단 제가 또 이제 해가 많이 작아지니까 헤드랜턴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조금 현재로서는 뭐 굳이 뭐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저기 강원도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막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야간 산행을 한다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준비를 뭐 좀 해놓으면 뭐 괜찮겠죠. 저 앞에 보이는 카페가 아니고 저기가 시내 마을, 뭐 시내 마을.
근데 정말 그래도 운치 있고 좋네요. 저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섬이 한산도 부속섬이고 송도 바로 앞에 저기 아마 송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그리고 저 뒤쪽으로 철탑 보이는 저쪽이 아마 한산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더 나가면은 바로 추봉도하고 마주보게 돼서 그래 이거 날씨가 이러니까 그때 2007년도에 여행할 때 기억나는 게 그게 5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한 지 20일 정도 된 시점이었죠. 5월 10일 날 제가 출발했으니까 이제 그때 그러니까 뭐 마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성, 통영, 거제 다시 고성, 뭐 사천, 진주, 하동 쭉 해서 이제 구례까지. 그리고 이제 화엄사에서 이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 일찍 한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짐을 챙겨가지고 노고단을 올랐죠. 노고단을 올라가지고 아마 노고단에서 잠깐 쉬었다가 연하천까지 갔죠. 연하천까지. 그러니까 저기 아마 연하천은 사슬 대피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에 수염 엄청 기르고 체격은 아마 자그마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운영을 했는데 연하천 산장 그게 사슬 그냥 그분이 이제 산을 워낙 좋아하고 특히 지리산을 좋아하고 하니까 아마 지리산 연하천에다가 산장을 짓고 이제 등산객들 뭐 좀 받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위치상으로도 그게 없으면 지리산은 어차피 최소 1박 2일 1박 2일은 해야 되고 뭐 넉넉 잡으면 2박 3일은 해야 되잖아요. 2박 3일은 해야 그러니까 물론 저기 뭡니까 저 차를 타고 성삼제 그러니까 노고단까지 올라가서 시작을 하면 저 어딥니까 그것도 이제 새벽 일찍 시작하면 천왕봉까지 뭐 하루만 해도 주파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하구제비들의 이제 얘기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1박 2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산지에서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어딥니까 저기 세석에서 1박을 하거나 세석까지는 조금 가깝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겠다고 하면 장터목까지 쭉 가서 장터목에서 1박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천왕봉을 올라서 일출을 보고
뭐 보통은 이제 보통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평 쪽으로 해서 내려갔죠. 아니면은 뭐 저기 다시 장터목 쪽으로 내려와서 뭐 그림, 아니면 또 저기 뭡니까 뭐 남원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중산리 코스로 해서 또 내려가도 되고 뭐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 당시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냥 유평으로 항상 내려왔었죠.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유평에 다 내려오면 그게 이제 뭐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 민박집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거의 20년 전인데 이제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 나이가 아마 지금의 제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7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그 근처에서 물 맞고 공기 좋은 곳에 사니까 아마 아직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대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대원사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썰렁하더라고요. 대원사에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 바퀴 돌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뭐 그냥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원사가 비구니들만 있는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아마 들어갔던 거겠죠. 그런 거 나서 아무튼 그래. 뭐 저기 아까 그래 아마 그쪽 사유재산이라고 돼 있던 그쪽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아마 저 해안산책로 저쪽 따라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응? 근데 한박금 스테이. 아하, 이게 보니까 여기 캠핑장인 것 같네요. 어디 보지. 맞네요. 여기 캠핑장이네요.
통풍장, 관리동, 한박금스테이. 아주 조용하네요. 이 스티로폼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그리고 파도 소리.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고요. 아무튼 뭐 오늘 거리가 한 30km 조금 더 되는데, 뭐 일찍 시작됐으니까 이제 9시 4분. 그래.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과정 말이죠. 그 제가 지도를 쭉 펼쳐봤더니 지금 제가 있는 이 위치부터 최소한 그 전북 부안까지 그
일단 한 12개 정도? 12개 정도만 다리를 놓으면 섬과 섬을 다 연결해서 갈 수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섬까지는 빼고 좀 큰 섬끼리 쭉 연결하면 그제서부터 쭉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전북 부안까지는 갈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한다면은 한 17개 정도 더 17개 정도 더 놓으면 더 이제 완벽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거리도 가장 길다고 해봐야 한 7km 6km 7km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한 12개라고 친다면 대부분이 뭐 한 평균 잡아서 뭐 한 3km 정도? 한 3km에서 4km 정도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접속도로도 닦고 뭐 해야 됩니다만은 일단 교량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이라고 해도 뭐 1조 원이 접속도로까지 다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본다면 뭐 그래 좀 넉넉하게 잡아서 2조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다 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니 우리나라 정도 규모 이 나라에서 그 정도 마련을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 엉뚱한데 막 그 시골에 무슨 공항 짓고 뭐 KTX 역사 짓고 할 게 아니라 그 돈을 그 다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제 데다가 쓴다면 이게 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뭐 어렵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섬과 섬을 그렇게 이어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접근성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너무 다리가 길거나 하면은 뭐 그래 인도를 놓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엔 뭐 한 3km 정도까지는 인도를 놔도 됐지 않나 싶어요. 3km면은 뭐 시험시험 가도 뭐 한 45분이면 충분히 가니까 그 1시간 내로 그럴 수 있다면 그러니까 4km에서 4.5km 정도 내외라면은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산만 해도 뭐 강환대교 안 되죠. 또 뭡니까 부산항대교 안 되죠. 그럼 남항대교는 걸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신호대교는 걸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또 안 되죠. 이제 가덕대교 쪽으로 오면 또 안 되죠. 뭐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또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 위쪽으로는 또 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먼저 저 어딥니까, 태안의 안면도, 그 다음에 뭐 그 위로 이제 저기 다리로 연결할 만한 큰 섬이 뭐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조금만씩 만약에 진짜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돈 뿌릴 생각하지 말고 돈 뿌린다.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데 그거 좋다고 받아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말 맞다나 이 지금 국민 노예화 작업이지 않습니까? 국민 노예화 작업.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북한이나 북한처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복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잠깐 한 6년 전에 잠깐 보험회사에 잠깐 한 1년 정도 소속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시험 보고 이제 입사를 했던 뭐 입사 동기죠. 입사 동기인데 저보다 11살인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40대 초반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어차피 그래 보험하고도 좀 보험 영업이 이 체질이 안 맞으니까 뭐 일단 그만두긴 했는데, 뭐 걔도 뭐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이제 보험사로 옮겼더라고요. 옮겼는데 몇 달 이제 뭐 영업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회사에 그만두더라도 해촉을 바로 시키지는 않죠. 그럼 일단 직업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업이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해촉시켜 달라고 자기 아버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회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하면서 막 빨리 저기 해촉해달라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뭐 그 심한 장애가 있어가지고 저기 바로 보이네요. 저 앞에 저 다리가 저기 주봉다리, 주봉교. 그러니까 요 밑에 요 섬이 주봉도고, 저쪽 좌측 끝 저쪽이 이제 한산도 본섬이라는 거죠. 저 다리가 주봉교입니다. 주봉교. 한산도 본섬 끄트머리에 저쪽 주봉도를 연결하는
뭐 아무튼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참 의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 나이도 어리고 그냥 그 당시니까 이제 그게 벌써 한 5년 정도 전이니까 아직 채 마흔이 안 된 상태였죠. 한 38, 39 이때쯤이었는데 여기 넓게 볼 수 있네. 그래 이제 아니 사지 멀쩡하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그냥 기초수급자가 되겠다고 아버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복지가 아닌데 저 사지 멀쩡한 인간이 아니 그냥 놀고 먹겠다고 거기다가 기초수급자가 되면 또 뭐 병원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젊디 젊은 새끼가 이 뭐냐고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놈들을 갖다가 지금 대량으로 양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4인 가족 기준 뭐 월 200만 원씩 그냥 주겠다고 하고 또 뭐 내년부터 저기 어딥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뭐 몇 개 지자체에서 월 15만 원씩 다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배급제를 이제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 아닙니까? 전단계. 북한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개처럼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 일하기 싫 그러니까 아니 뭐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돈을 주는데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낚시꾼들 많네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 안 하는 놀고 먹는 인간들을 계속 양산시켜 가지고 경제는 파탄 내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짱깨 새끼들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그 계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 나라니까 지금. 그 이런 것들을 이런 새끼를 지지하는 이것들이 사람 새끼들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존바키라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지한다는 거는 그냥 존바키가 맞아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 또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위치에 있다면 그나마 이해는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뭐 풍력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막 해가지고 뭐 뭡니까 그 어떤 공공기관장 자리를 하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하면 용서는 못하지만 용납은 못하지만 제가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저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닌 저 같은 여러분들 같은 그냥 일반 서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니까 또 지난주에도 그 올린 영상 보니까 그게 아마 저기 산달도 마지막 영상이었을 겁니다. 그냥 아마 6번 영상 6번 그게 이제 바로 제가 그 영상 켜자마자 바로 이제 막 그 욕을 막 한발대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효효가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래. 이게 저기 바로 처음부터 막 욕을 해대니까 이제 이 좀바퀴 2마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영상 본다고 켰다가 바로 막 자기가 지지하는 찌제명을 갖다가 바로 막 욕을 그렇게 해대니까 놀래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아마 싫어요를 누른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아 참. 아니 뭐 싫어요를 누른가 말든가 그건 상관이 없고 어차피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리고 또 이 채널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게 얼마가 됐든 수익이 창출이 되면 저로서는 아주 좋죠. 그렇지만 제가 그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어차피 이게 제 채널이고 제 방송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얘기 다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크게 구애받지 않고 뭐 어떤 수익이라든가 구독자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기 바로 요 앞에 추봉도네. 추봉도 저쪽이 한산도 본섬. 그래 이제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언급을 하듯이 조만간에 이제 저 찌쩌명이 당연히 축출되고 그 재판받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가가지고 지 좋아하는 공짜 밤이면 밤마다 흑형 뭐 아랍형 백형 뭐 히스패닉형 온갖 잡종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뭐 밤이면 밤마다 막 자기가 원하는 공짜 많이 하고 물론 여기는 문재인 그 새끼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윤통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예상외로 제 채널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죠. 제 예상대로 만약에 흘러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혹시나 그래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흔히 하는 말로 무슨 희망 고문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트럼프 형님이 왔다 갔는데 뭐 저기 뭐 윤통을 뭐 면회한다든지 이런 어떤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벤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하고 그냥 갔다. 뭐 그러니까 또 뭐 한글레라든가 이런 개마이 같은 이런 새끼들 또 뭐 다되기 시작하죠. 뭐 그구들이 뭐 그랬는데 뭐 트럼프는 뭐 응답이 없었다 뭐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아니 그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저기 인터뷰 때 에이펙 때 한국 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일이 없었죠. 그걸 보면 아마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부정선거하고 또 짱깨 새끼들한테 붙으면 뒤진다는 거,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근데 이 찌찌명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북한에다가 돈 퍼준 거, 국제법 위반 한 것까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전에 제가 2018년 4월쯤에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듬해 2019년 8월 달에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는 걸 보고 아싸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 끝나고 임명이 되고 뭐야 무려 56분이나 지났네. 아이씨,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